안녕하세요. 라이브러리를 만들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타입의 extension method, 그러니까 확장 메소드를 라이브러리에 추가할 거예요. 우선 데이트 타임형과 스트링형의 몇 가지 펑션을 추가할 생각입니다. 이 확장 메소드는 C# 3.0, .NET 프레임워크 3.0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확장 메소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하나의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펑션인 거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로그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write라는 펑션을 구현을 했잖아요. 이 로그 매니저에 들어가 보면은 write과 writeLine, public 펑션으로 이 두 가지를 구현을 했었는데요. 그 펑션을 호출을 할 때 우리가 테스트 프로그램을 가보면 이렇게 로그 매니저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서 멤버 펑션을 이렇게 호출을 하죠. write라고. 여기에 로그 파일에도 로그를 찍고 또한 콘솔에도 로그를 찍는 write console이라는 펑션을 추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로그 매니저를 정의했던 클래스에 가서 새로운 펑션을 추가하는 거죠. 여기에 write console이라는 펑션을 추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 펑션은 로그 파일에도 로그를 생성을 하고 그러면 멤버 펑션인 write를 바로 호출하죠. 그러면 로그 파일에 로그를 찍을 테고 그 다음에 콘솔에 데이터라는 스트링을 찍어주는 코드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러면 다 된 건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로그 매니저를 만든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DLL만을 레퍼런스에 추가를 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로그 매니저에 대한 소스가 없으니까 write console이라는 펑션을 소스에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확장 메소드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어떤 클래스나 타입에 내가 원하는 펑션을 그 외부에서 선언을 해도 마치 그 클래스나 타입의 멤버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겁니다. 자, 로그 매니저의 소스를 건들지 않고 제가 write console이라는 펑션을 로그 매니저 클래스 외부에서 선언해서 추가해 볼게요. 이게 이제 확장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 로그 매니저 안에서 write console이라는 펑션을 추가하지 않고요. 이게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메소드로 만들어서 로그 매니저의 마침 로그 매니저의 멤버 펑션인 것처럼 사용을 해볼게요. 이 확장 메소드는 어디에 선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는 여기에다가 선언을 할게요. 자, 우선은 이 확장 메소드를 구현을 하려면은 확장 메소드는 스태틱 클래스 안에 선언이 돼야 돼요. 이름은 익스텐션 테스트로 할게요. 우선 테스트로 만드는 거니까 이 안에 구현이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확장 메소드는 스태틱 펑션으로 구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인자가 확장할 클래스나 타입이 와야 돼요. 우리는 로그 매니저를 확장할 거니까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고쳐줘야죠. 로그라는 로그 매니저의 write 펑션을 호출하는 거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확장 메소드는 항상 스태틱 클래스 안에 선언이 돼야 되고 스태틱 클래스 안에 스태틱 펑션으로 선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를 보시면 첫 번째 인자가 재밌죠. 첫 번째 인자를 보시면 확장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는 this라는 키워드를 붙이고 확장할 클래스나 타입이 와야 돼요. 저희는 이제 로그 매니저를 확장할 거니까 로그 매니저가 온 거죠. 이게 확장 메소드를 만드는 룰이에요. 두 번째부터는 인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콘솔에 찍을 스트링을 데이터라는 인자를 받고 있죠.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인자로 들어온 이 로그라는 이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여기 이 인스턴스에 write라는 펑션을 호출하고 있죠. 예, 그러면 로그 파일에 이 데이터가 찍히겠죠. 그리고 콘솔에 이 데이터가 찍힙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는 확장 메소드라는 이름처럼 실제 이 로그 매니저에서 안에서 구현이 되진 않았지만 로그 매니저 마치 안에서 구현된 멤버 펑션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걸 찍어서 보면 여기서 무슨 write console이라는 펑션이 리스트에 나와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죠. 사실은 이게 확장 메소드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 write console이라는 펑션은 내부에서 이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것이 아니라 클래스 외부에서 선언된 확장 메소드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이 밑으로 보이는 밑으로 표시된 화살표가요. 그래서 쓰는 방법은 뭐 내부 멤버 펑션으로 쓰는 것과 똑같아요. write console test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되죠. 자, 이거를 실현을 해볼게요. 이걸 실현을 해보면 우선은 로그 파일이 저장될 생성될 폴더가 지금은 여기인데 지금은 아무런 폴더가 없죠. 이걸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 콘솔에도 테스트가 찍혔죠. 이 뒤에 나오는 press any key to continue는 이거는 제가 컴파일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F5를 눌러서 컴파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그 키를 받아들이기까지 이 콘솔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찍힌 거는 테스트가 찍힌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로그 파일 안을 보면 테스트가 이제 찍혀 있죠. 자, 이 로그 파일은 우리가 로그 매니저 생성할 때 아무런 인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프리픽스나 포스트픽스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고요. 자, 이게 이 확장 메소드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확장 메소드 기능을 이용해서 스트링과 데이트 타임에 필요한 펑션을 만들어 둘 거예요. 우선은 이 테스트로 만들었던 이 write console은 지우고요. 자, 지울게요. 자, 이제 확장 메서드 기능을 이용해서 스트링과 데이트 타임에 필요한 펑션을 만들 텐데 제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그러니까 웹사이트이죠. 특정 스트링이 넘버인지 날짜인지 가끔씩 체크를 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만 생각하는 게 스트링에는 많은 펑션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is numeric, is datetime 이라는 펑션이 있어서 좀 간편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두 펑션을 확장 메소드로 스트링에 추가해 볼 거예요. 자, 익스텐션 클래스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익스텐션 메소드를 많이 만들 거예요. 스트링을 위한 익스텐션 메소드도 만들고 데이트 타임을 위한 익스텐션 메소드도 만들고 뭐 필요하다면 인트형을 위한 익스텐션 메소드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 텐데 이 익스텐션 메소드들은 익스텐션 펑션들은 클래스들은 한 군데 모아놓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베이비 캐롯의 extentions라는 어떤 폴더를 만들어서 그 baby carrot.extensions라는 네임스페이스 밑에다 둘 거예요. 그래서 이 baby carrot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extensions라고 만들게요. 라고 만들고 자, 스트링에 관련된 확장 메소드를 넣을 클래스를 하나 만들 텐데 제가 여기다가 클래스를 뭐 new 아이템으로 당연히 클래스가 돼야 될 거고요. 이름을 string extentions라고 할게요. 자, string extensions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베이비 캐롤 안에 extentions라는 네임스페이스 밑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장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이 베이비 캐롯다 extensions만 추가를 그러니까 유징을 이용해서 선언만 해주면 자동으로 스트링에 우리가 선언한 이 펑션들이 자동으로 스트링에 붙을 거예요. 스트링 타입에. 자, 이 string extensions 이 클래스 안에는 스트링에 관련된 확장 메소드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string extensions로 했어요. 여기에 두 개의 펑션 is numeric이냐 숫자냐를 체크해주는 그리고 is datetime이냐 데이트타임 형태인지를 체크를 해주는 그런 펑션을 넣을 텐데 확장 메소드를 만드는 룰이 있었잖아요. 확장 메소드는 항상 스태틱 클래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스태틱으로 만들어주고요. 두 개의 펑션 중에 첫 번째 거 불형을 리턴해야겠죠. is numeric. is numeric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숫자냐를 체크를 해주는 그러면
특정한 사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만약에 스트링이 있으면 스트링에 is numeric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링의 확장 메소드로 나와야 돼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확장 메소드를 만들 때 룰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인자가 this라는 키워드 다음에 확장할 클래스나 타입이 와야 돼요. 그래서 스트링이 오는 거죠. 스트링이 오고 스트링의 인스턴스를 s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s를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냐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냐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try parse를 쓸게요. 롱형의 try parse를 쓸게요. try parse 펑션은 두 번째 인자로 이게 성공했을 경우 이게 로그가 아니라 s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s를 받았으니까. 롱이죠, 롱. 우리가 롱 타입의 try parse. 그래서 이게 롱형으로 바뀔 수 있냐를 테스트 해주는 펑션이잖아요. 첫 번째 인자로 스트링을 넣고 두 번째 인자로 이제 만약에 이게 성공했을 경우 그 숫자 롱형을 어디에 저장시켜주냐 이게 이제 저장할 변수죠. 근데 우리는 뭐 저장할 걸 쓸 건 아니고 이 try parse가 성공을 하면 true를 리턴하고 아니면 false를 리턴해요. 그 상태를 바로 리턴해서 이게 numeric으로 바꿀 수 있는 스트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펑션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 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데이트 타임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펑션을 만들게요. 펑션을 확장 메소드로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태틱이 돼야 되고 불링을 리턴하고요. isDateTime라는 펑션 네임을 쓰고 확장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는 우리 스트링을 지금 확장할 거죠.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dateTime의 tryParse 펑션을 이용할게요. 우선은 dateTime인 경우는 이거를 그냥 tryParse를 호출하면은 스트링 자체가 널이면 안 되니까 그걸 먼저 체크를 할게요. 이게 스트링이 널이면 당연히 false죠. 데이트 타임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데이트 타임이면 우리가 리턴 값을 만약에 데이트 타임에 try parse를 써서 만약에 이게 데이트 타임을 바뀔 수 있는 스트링이면 그거를 리턴 받을 데이트 타임을 하나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턴으로 데이트 타임 첫 번째 인자가 스트링이 들어가고 두 번째 인자가 이제 성공을 했을 경우 리턴을 받을 데이트 타임형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스트링 익스텐션의 두 가지 펑션을 다 만들었어요. 제가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이상이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 이거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이 익스텐션이 있는 네임스페이스, 이 네임스페이스만 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스트링에 이 두 펑션이 추가돼서 나올 거예요. 그럼 테스트 프로그램에 가서 자, 스트링을 하나 선언을 할게요. 스트링에서 템프로 테스트라는 글자를 넣고요. 자, 이 템프가 이제 스트링형이죠. 스트링형에 정말 많은 펑션들이 멤버 함수들이 있어요. trim, end, to upper, to string 뭐. 근데 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확장 메소드가 정말 많죠. 확장 메소드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로 어떤 네임스페이스 유징을 이용해서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면은 그 네임스페이스에 만약 확장 메소드, 이 스트링에 대한 확장 메소드가 들어가 있으면 다 스트링 펑션으로 붙는 거죠. 자, 우리가 추가한 is numeric과 is dateTime은 여기 없어요, 아직. 그쵸? 하지만 우리가 유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자, 스트링 확장 메소드가 베이비 캐럿의 익스텐션즈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죠. 네임스페이스 추가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템프에 is date time, is numeric 두 개의 펑션이 붙어서 나오죠. is 이기냐. 자, 이거를 콘솔에다가 뿌려볼게요. 그러면 is daytime이냐 이것도 한번 호출을 해보죠.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write line을 쓸게요. 왜냐하면 write line이 이제 다음 라인으로 내려가니까 보기가 훨씬 낫겠죠. 실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is numeric이냐 false, is daytime이냐 false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스트링을 한번 숫자로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is numeric이냐 true, is daytime이냐 false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date time 형태로 바꿔볼까요? 만약에 12월 8일 15년 뭐 10시 10분 뭐 이렇게.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numeric이냐 is numeric이냐 false, is daytime이냐 tru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링에 우리가 원하는 펑션을 넣었어요. 만약에 스트링에 우리가 필요한 펑션들이 우리가 확장할 어떤 기능들이 자주 사용할 그런 기능들이 많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는 string extension즈에다가 넣어서 계속 그런 펑션들을 추가해 나가면 이게 이제 굉장한 저희의 우리 프로그래머들의 재산이 되는 거죠. 나중에 다른 어떤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뭐 우리가 계속 써왔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쓸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걸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거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datetime 확장 메소드를 두 개를 빠르게 추가해 볼게요. datetime 클래스의 확장 메소드로 현재 datetime 객체의 첫 번째 날짜나 마지막 날짜를 리턴하는 펑션을 넣을 거예요. datetime 그래서 이 클래스를 먼저 datetime 확장 메소드를 구현할 클래스를 먼저 추가를 할게요. extensions 폴더에서 add를 누르고 new item 역시 클래스가 돼야 되고요. 클래스명을 datetime extentions로 할게요. 이 datetime extensions 안에는 datetime을 확장하는 그런 메소드만을 여기다 추가를 해 나갈 거예요. 자, 당연히 public static이 돼야 될 테고요. 우리가 확장 메소드의 첫 번째 규칙이죠. 클래스가 static 클래스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static 펑션,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 놓는데 return이 datetime 형이 되고요. 그리고 펑션 네임을 현재 datetime 객체의 첫날, 그러니까 1일이 되겠죠. 1일에 datetime형을 리턴하는 거니까 함수명을 first date of month로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는 this라는 키워드 다음에 확장할 클래스나 타입형이 오죠. 여기는 datetime이 돼야 되겠죠. datetime이 오고 date. 자, 이렇게. 자, 이거는 리턴을 하는데 새로운 datetime을 리턴을 해줄 거예요. 첫날 이 객체, 이 datetime 형이 있는 달의 첫날을 리턴해 주는 거니까 year, month, 1일 이렇게 리턴을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펑션은 마찬가지로 데이터함형을 리턴하는데 마지막 날 last date of month. 자, 이렇게 되는데 리턴을 해주길 새로운 데이터타임을 형을 만드는데 같은 연도에 같은 달에 마지막 날짜가 datetime 펑션에 있어요. days in month라는 펑션이 year와 월을 주면은 몇 개의 날짜가 있는지 알려주는 펑션이죠. 28, 2월달에 그러면 28이 리턴이 될 테고요. 뭐 30일이면 30일, 31일이면 30일. 그러니까 총 그
그 달의 날짜 수를 리턴해 주는 거니까 마지막 날짜 인자로 적격이죠. 자, 이러면 컴파일을 해볼게요. 이러면 데이트 타임형도 데이트 타임에 대한 익스텐션 메서드도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두 펑션이 많이 쓰일지 모르지만 데이트 타임형의 확장 메소드를 추가해 본다는 것에, 그리고 앞으로 데이트 타임형의 추가할 확장 메소드가 분명히 많이 있을 테니까 그 공간을 마련해 둔다는 것에 의의를 두도록 할게요. 오늘은 익스텐션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고 라이브러리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